지방분권 개헌 대구 결의대회가 대구 시민들과 시장, 구청장, 군수, 일부 대선 주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엑스포에서 열렸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 보복으로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하기로 해 관광업 등 지역 산업 전반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드 배치는 예정대로 하되 주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문시장 야시장이 화재로 문을 닫은 지 석 달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에 제왕적인 대통령제 권력 구조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권력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중앙에 집중돼 있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지방세만으로는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방의 사정은 열악한데요. 이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 정도입니다. 세금 중 80%가 중앙정부로 가고 지방정부 몫은 20%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세출, 즉 써야 하는 돈은 중앙과 지방이 4대6의 비율로 지방의 부담이 더 큽니다. 이렇다 보니 전국 자치단체의 3분의 1이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자주 재원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거기에 많은 조직도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입법권도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중앙에 예속되어서 오늘 대구에서는 시민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방을 살리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며 대선 전 지방분권 개헌이 바람직하고 최소한 대선 공약이라도 지방분권 개헌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정치권에서 정권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것을 외면하거나 굴절한다면은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또 그런 조짐이 보이면은 우리 국민을 국회를 탄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결의대회는 대구시장과 구청장 군수는 물론 유승민과 남경필, 원유철 등 대선 주자들과 여야 국회의원이 대거 참여해 힘을 보탰습니다. 어느 지역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지방에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애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나라를 여러분 기다리는 아니잖아요. 올해 대선을 앞두고 대구 경북 지역이 주도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 운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통령을 포함해 국민 모두가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제 보복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두고 민심의 분열 양상이 우려스럽다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존중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승복하겠다는, 존중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 밝혀주시면 그것이 국론 분열을 막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막는데도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경제 보복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사드 배치를 무기한 연기하거나 다음 정부로 넘기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외교적으로 중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와 김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국방부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 자체는 그대로 추진을 하되 정부 차원에서 만약 제일 걱정하시는 인접 지역에 사시는 그런 주민들께 뭔가 해드릴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대화를 통해서 알아내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후보 단일화는 탄핵 결정 이후 대선 정국이 시작되고
각 정당들의 후보가 선출되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바른정당과 자신의 낮은 지지율도 동반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정부가 사드 배치 속도를 내자 중국의 경제 보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한다는 유례 없이 강력한 조치를 내리면서 지역 관광업계와 경제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오는 4월과 5월 중국 장가게로 가는 여행객을 모집해온 대구의 한 여행사. 어제부터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주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탓에 당초 취항 예정이었던 전세기 운항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장가게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다 취소나는 관계로 굉장히 회사별로 한 30%의 수익으로 객감될 걸로. 전세기 운항 취소로 2달간 대구에 올 예정이던 7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들도 발이 묶였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전면 금지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세는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지역 면세점과 호텔 업계는 이미 중국의 사드 보복 영향을 받고 있는데 더 큰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구 공항 자체였던 중국 노선은 사실은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대구 쪽에 관광버스를 이렇게 내려오셔서 입점하는 관광객은 사실은 줄긴 했고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과 식품 산업 등도 위생검사와 통관, 계약 등이 지연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어 사드 불똥의 여파가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위생허가를 받은 것들도 합법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들도 지연을 통관 업무를 지연시키다든지 그런 예는 많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한국 여행 상품 판매 금지라는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내든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 조치를 더욱 노골화할 조짐이어서 지역 경제계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이자 상승세는 채무 비율이 높은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가계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2년 전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것을 연장하기 위해 직접 은행을 찾았습니다. 올해 다시 연장을 하게 되면 몇 %로 할 수 있어요? 정확한 심사는 해야 되지만 예상되는 금리가. 그 사이 대출 금리가 0.2%포인트 올라 앞으로 이자를 더 많이 내게 생겼습니다. 2년 만의 연장이라 상승폭이 0.2%포인트였지만 최근 몇 달 사이엔 대출 금리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 중후반대였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현재 3% 중반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평균 5%대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은행도 생겨나는 등 대출금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은행 내부적인 조달금리가 올라가서 그에 따라서 어차피 대출 수요자인 고객들의 대출금리가 일부 인상이 있었습니다. 당장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다달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대구 경북에서는 상대적으로 노년층과 3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채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인상이 된다면 이분들한테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또 그렇게 보면 이제 한 개 가구가 속출하면서 지역 경제가 더욱 침체될 확률이 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다 부동산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어 대출 수요자들이 담보 가치는 낮아지고 금리는 오르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서문시장 야시장이 오늘부터 다시 개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시장에 큰 불이 난 지 3개월 만인데요. 다시 문을 연 야시장 첫날 모습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가 지고 환하게 불을 밝힌 서문시장. 지난해 연말 서문시장 사지구에 불이 난 지 석 달 만에 야시장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6월 처음 야시장이 개장했을 때처럼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여니까 좋고요. 네, 자주 올 것 같아요. 그 어떤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야시장? 많은 먹거리하고, 네, 이제 볼거리하고 그런 것, 네, 좋은 것 같아요. 서문시장 야시장에는 식품 매대 56곳과 상품 매대 14곳이 500m 구간에 길게 늘어서 다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의 매대에는 철판 위에서 구워지는 스테이크와 삼겹살 김밥 등 특색 있는 먹거리가 손님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재개장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참석해 상인들을 만나며 재개장을 축하했습니다. 서문시장 화재로 임시 휴장을 해 생계 걱정을 해온 야시장 상인들도 모처럼 맞는 손님의 활기가 넘칩니다. 생계가 되기 힘든 분들도 많고 좀 힘들었어요. 힘든데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다시 재개장하게 돼서 되게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 평균 5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서문시장 야시장은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연중 무휴로 열립니다. 화재로 가라앉은 시장 분위기를 다시 살리고 전국적인 명소로 성장하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울진의 특산물이 된 대게와 붉은 대게는 요즘이 가장 맛있는 제철입니다. 울진 후포항에서는 값싸게 대게를 맛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한창인데요.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의 살아있는 몸짓에 눈길이 닿으면 발길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간단히 찌는 것만으로도 쫄깃한 대게를 제대로 음미할 수 있습니다. 입이 짧은 자녀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아 남녀노소가 사랑하는 명품 국민 먹거리가 됐습니다. 해물을 원래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꽃게는 가끔 먹고 이건 처음 이제 와서 오라간 만에 먹으니까 또 이것도 괜찮고 그러네. 올해 첫 선을 보인 방티 페스티벌. 생산자인 어민과 후포 주민이 직접 난전을 열어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대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주고요. 우리 아저씨는 선자이고 직접 우리 배에서 잡아왔기 때문에 쌉니다. 2017 국가 브랜드 대상이 확정된 울진 대게. 민간 주도형 참여 축제로 먹거리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동해안 최고의 브랜드인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를 주제로 한 먹거리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먹거리 축제답게 먹거리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고 이 밖에도 후포항 한마음 광장과 왕돌초 광장, 후포항 부두 일원에서는 울진 대게 깜짝 할인 이벤트와 경매, 수토사 행차 재현 등 다양한 볼거리가 일요일인 오는 5일까지 이어집니다. 가을 송이에 이어 봄철 대게가 전국의 미식가들을 울진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계열화 기업 제재가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육가공업체의 직영과 계열 농장에서 AI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인센티브를 배제하거나 살처분 보상금을 줄이고 기업 이름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겨울 AI가 발생한 농가 201곳 가운데 계열화 기업이 속한 농장이 75%나 됩니다. 영양과 청송 지역의 대규모 풍력단지 건설이 추진 중인데요. 주민들뿐 아니라 환경부 관련 기관들도 백두대간을 생태적으로 단절시킨다며 풍력단지 건설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양군 석보면 맹동산 일대 41기와 영양읍 무창리 18기 등 영양에는 현재 59개의 풍력 발전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다시 27개의 풍력 발전기 건설을 위한 인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성군 현동과 현서, 안덕면 일대의 면봉산에도 현재 10개의 풍력 발전기 건설이 인가된 가운데 추가로 14개의 인가 신청이 들어와 협의 중으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환경부 산하 국립센터용 등이 풍력발전소 건설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영양과 청송 지역은 중요 생태축이며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 발전기가 건설되면 백두대간의 생태적 단절을 발생시킨다며 입지 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생태적으로 중요한 분포지가 있고 그리고 풍력 발전기 위치나 또는 또 그 도로가 그런 지역을 훼손하고
동물의 이동에 단절이 발생하고 이런 내용이 주가 되는 거죠. 지난 2014년 풍력 발전 인하가 완화 조치로 생태자인 2급지만 가능한 풍력 발전소 건설을 1급지까지 풀고 산지 전용 허가도 3만에서 10만 제곱미터로 넓히면서 백두대간 곳곳에서 발전소 사업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풍력 발전소 건립으로 소음과 저주파 피해 등 각종 문제점을 주장하고 있어 사업 초기부터 주민협의체를 통한 의견 수렴과 주민 동의를 받는 등의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특혜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오늘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 중소기업진흥공단 전현직 인사 5명에게서 최 의원의 채용 외압 관련 증언을 확보했는데 이를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3.1로 전달보다 0.5% 오르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2.4%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주택 가격과 수도 전기요금은 내렸지만 교통비와 교육비 등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경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2.5로 전달보다 0.4% 오르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2% 올랐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톡톡 시간에는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대구가 선택한 분야가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를 짚어본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 편이 방송됩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산업과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어서 사회 각 분야의 정보와 지식을 모으고 협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는 자동차 튜닝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360억 원을 들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지능형 자동차 부품 시험장 안에 대구 튜닝 전문 지원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달 안에 착공해 2019년 완공될 튜닝 전문 지원센터에서는 차 특성을 분석해 튜닝 제품을 개발하고 가상으로 차 운행 조건을 설정해 튜닝 효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4년 만에 K리그 클래식 무대에 복귀하는 프로축구 대구FC가 내일 오후 3시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광주FC를 상대로 2017 K리그 클래식 개막 경기를 펼칩니다. 지난 11월부터 강도 높은 전지 훈련을 이어온 대구FC는 K리그 클래식에서 2년째 잔류하고 있는 광주를 상대로 한 달빛 더비에서 승리를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주전 골키퍼 조현우의 부상 공백을 이양종 선수가 어떻게 대신할 수 있을지에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개막 경기에 이어 대구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대구 스타디움에서 인천을 상대로 홈 개막전을 펼칩니다. 동해선인 영덕 삼척 철도 구간 가운데 울진군 기성면 일원을 지나는 길이 3.17km의 사동 터널이 뚫렸습니다. 영덕 삼척 구간은 전체 길이 122.2km 가운데 터널이 50곳에 69km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동 터널은 3km가 넘는 긴 터널 7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